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MSD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MSDS라는 것은 Material Safety Data Sheet, 그러니까 물질 안전 보고서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가 뭐 수출을 한다든가 배 선박에 탑승을 시킨다든가 비행기를 탄다든가 뭐 이랬을 때 어떤 제품을 거기에다 이제 그 짐으로 포딩할 경우에 MSDS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왜 이들은 MSDS를 요구하는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MSDS라는 것은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구성 성분을 파악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 MSDS를 발급하는 거는 환경부가 아니라 노동부입니다. 이유는 이 MSDS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이 제품을 다루는 이제 선박회사의 직원이 있겠고 또 물질을 다루는 제조사의 직원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물질이 위험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MSDS의 요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SDS를 보통 요구하는 경우는 이제 선박회사, 비행기, 우체국, 포딩회사들이 이제 주로 요구하고 또 시험연구소에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제품을 구입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MSDS를 단지 포딩 회사에다만 제출을 할 경우에는 간소화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 연구소라든가 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것을 알고자 하는 회사에 제출을 할 경우에는 상세 발급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MSDS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제품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제품에 대해 안에 구성된 구성 성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성 성분의 대부분은 화학물질로 되어 있고 화학물질에 카스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 성분을 넣고 이제 과연 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제품이 위험한지 위험 요소를 16개 항목으로 분석을 하는 페이퍼 시트죠. 화학 제품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하게 되고 유해성, 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이 3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4번 응급조치 요령, 5번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7번은 취급 및 저장 방법, 8번은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9번은 물리화학적 특성, 10번은 안전성 및 반응성, 11번은 독성에 관한 정보, 12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번은 폐기 시 주의사항, 14번은 운동에 필요한 정보, 15번은 법적 근거, 16번은 그 밖의 참고사항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3번에서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 그 구성 성분으로 만들어진 결정체, 제품이 과연 안전한가, 유해한가, 독성이 있는가, 또는 물리화학적 특성은 뭔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뭔지, 운송에 필요한 정보는 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구성 성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MSDS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민경 행정사에게 저희 MSDS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질문 드리는 게 뭐냐면 구성 성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구성 성분이 뭔가요? 이러게 돼요. 카스 번호가 부여된 화학물질 구성 성분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경우가 구성 성분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있을 때 이제 반응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성분과 성분이 합해지기 전 단계. 근데 그게 다 합해져서 반응을 일으키면은 이제 반응 물질이 되는 거죠. 구연산과 염화 나트륨이 합해지면 염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그럴 때 이제
카스 번호로 구성 성분은 반응 물질로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주, 막걸리 뭐 이런 것들의 경우는 이제 정제수, 쌀, 효모, 유산균, 밀 이거는 바로 이제 반응 물질인 거죠. 그러면 이 정제수, 쌀, 효모, 유산균, 밀이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건 알코올인 겁니다. 그래서 MSDS를 발급받을 때는 이제 반응 물질인 알코올이 몇 %냐 갖고 MSDS를 발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구성 성분이 5가지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제수와 알코올 2가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구성 성분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혼돈이 되는 케이스고, 또 다른 케이스는 요새 이제 많이 연락이 오는 게 전기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중고 전기차를 수출하려면은 이제 그 선박회사에서 MSDS를 발급해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차량 전체에 대한 MSDS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배터리에 대한 MSDS를 요구하는 확률이 훨씬 높고, 그랬을 경우에 그 배터리의 구성 성분을 알려줘야 되는데 거의 다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를 제조한 우리나라 유수한 회사에서 그 MSDS가 대외빈지 하여튼 알려주질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그 구성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에 전기 자동차를 수출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되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제품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성 성분을 정확히 모를 때는 이제 구성 성분을 파악하는 비용까지 이민경 행정사에게 주시면 같이 파악을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의 사례 샘플을 드리고 그 중에서 어느 거를 당신이 구성 성분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걸로 MSDS를 발급하면 되겠느냐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MSDS를 발급해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절차를 거치면서도 MSDS를 발급받고자 하는 것은 해외에 수출하려는 목적으로 포딩 회사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선박, 비행기, 우체국 이런 데서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발급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MSDS의 완성도 높은 MSDS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제품의 퀄리티를 수준을 높여주기 때문에 아주 상세 발급을 통해서 비싼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발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업체가 이제 제품을 병원에다 납품을 했는데 병원에서 MSDS가 이제 간소화 발급으로 자료 없음이라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제출을 했더니 리젝트를 하면서 MSDS 다시 발급해 와라. 이런 경우 이제 상세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MSDS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관에다가 제출을 할 때는 상세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럼 간소화 발급은 뭐고 상세 발급은 뭐냐면 아까 16개 항목에 대한 이제 그 구성 성분에 따른 걸 발급을 받을 때 한 10페이지 이상, 많게는 78페이지까지 저희가 발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발급을 했을 때 많은 항목에서 자료 없음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그대로 줄 경우에는 자료 없음으로 되는데, 그걸 이제 간소화 발급인데, 이제 포딩 회사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발급 기관은 어딘지, 어느 회사의 것인지, 그 다음에 구성 성분은 뭔지, 운송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은 게 맞은지 해서 등록번호가 부여됐는지 이것만 보고 이제 오케이를 하게 되지만, 연구소라든가 거래업체가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다. 그러면 자료 없음이 있는 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세 발급을 하기 위해서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서 무수한 자료를 다 솔팅을 해서 거기다 다 기재를 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게 상세 발급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2021년서부터는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유통을 할 경우에는 MSDS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MSDS 발급을 위해서 연락을 주십니다. 저희가 MSDS와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제가 의약 외품을 이제 특히 마스크 허가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이 허가를 하다 보니까 그 제출 문서 중에 MSDS가 포함되어 있었고, 많은 의뢰인들께서 MSDS가 뭔지, 어떤 걸 제출해야 되는지 몰라서 제출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연 MSDS를 어떻게 발급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발급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분야의 졸제 전문가가 됐습니다. 아무튼 MSDS 발급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신뢰도 높은 제품을 만드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